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그간에는요 주말 앞두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3년 만에 요즘은 주말 앞두고 매번 검색해요.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네. 어디 갈 때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노래로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벌써.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요거 생각나는 동네 가시면 됩니다. 2주 전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아, 거길요? 예, 군불 떼고 아침에 산나물 반찬으로 차려주시는 그 할머니 밥상 잊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곳 남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남원. 흔히 그 봄을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고 가을은 뭐 사적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네. 가을에도 사랑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사랑이라는 게 뭐 연인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뭐 형제, 그럼요. 자매, 친구, 우리 이대건 촌장님하고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저도요? 되거든요. 사랑의 도시 남원 맞죠? 아니 저하고 사랑을 하시겠다고요? 좋죠. 사랑의 도시 맞죠, 당연히 네. 좋죠. 네. 그런데 남원은 또 이야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혹시 춘향가의 원전, 아까 사랑가도 춘향가의 노래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십니까? 네. 무슨 전인데? 아하. 알죠, 당연히 알죠. 춘향전이죠. 네. 춘향전만이 아니고 흥부전도 남원에서 태어났어요. 아하. 자영면일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리고 또 여러분 김실습 아십니까? 네. 네. 금오신화를 써 네. 아는 모양이네 진짜. 진짜. 만복사 접폭이, 네. 또 홍동전, 최척전 이런 이야기의 탄생지입니다. 어허. 게다가 최근으로 오면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최명희 선생이 혼불 아, 대하 장편 예술 소설 탄생지입니다. 아. 삼해면이에요, 삼해면. 네, 그게 다 남원에서 그렇죠, 남원입니다. 어머, 국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네, 도전 선생님.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남원을 제가 리포터 할 때 한참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 리포터로 촬영을 가면은 한 가지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바로 먹거리 아니겠어요? 네. 남원 하면은 추어탕. 그 진하면서 그 영양가 가득하고 고소하면서 뜨끈한 추어탕 국물. 그게 요즘 이맘때면은 그렇게 땡겨요. 아유, 내가 추어탕집 못 알아면 꼭 이지호 씨 쓰야겠어요. 그냥 그래. 맛 표현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하는구만. 예. 그런 거 맛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이 네. 정말 그 사랑의 도시고 뭐 추어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무대가 됐던 곳인데 네. 근데 오늘 모신 분들은 정말 남원을 더 찾아오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남원하면 여기를 꼭 가야 돼요. 광안루원. 매일매일 공연을 통해서 전통문화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다시 오고 싶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예, 공연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광안루원 상설 공연팀 여러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사랑의 고장 남원에서 오셨으니까 저희가 격하게 환영해 드릴 테니까 본인 소개 큰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소라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남원 광안루원에서 변사극 춘향과 민요와 판소리를 맡고 있는 문화예술조합 섬진강의 소리꾼 고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꾼 나오셨고요. 네. 자, 그 뒤쪽에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조합 섬진강에서 주로 기획을 맡고 있는 우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획도 중요하죠. 기획 진짜 중요하죠. 잘하셔야 돼요, 기획을. 네. 잘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죠. 자, 예. 예, 네, 나오셨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서당에서 우리나라의 예절, 인성, 전통, 교육을 지도 담당하는 훈장 이학기라고 합니다. 네, 자세가 고쳐지잖아요. 이렇게 네. 오시니까. 네. 군장님이 오시니까 허리가 곳곳이 쓰고 있사옵니다. 맞습니다. 뒤쪽에 한복을 단아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사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학규 훈장님을 도와서 서당문화 체험을 도와주고 또 전래놀이를 가르쳐주는 전래놀이 선생님 정인숙입니다. 네. 자, 예. 안녕하세요. 남원 강안루 상설 공연 덩덕궁 어깨춤에서 전통 춤사위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보은무용예술협회 김미연입니다. 역시 무용은 선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표현을 잘해주실 것 같네요. 네. 자, 뒤쪽 맨 마지막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남원 강한루원 상설 공연에서 덩덕쿵 어깨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무용을 하고 있는 춤꾼 김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남원 광활루원 하면은 이 춘향 그리고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뭐 더불어서 뭐 사극 뭐 드라마 촬영장으로도 인기가 많고, 근데 상설 공연까지 이렇게 하면은 더 찾아가고 싶을 것 같은데, 원래는 상설 공연이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올해 지금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저희 뭐 문화예술 섬진강, 또 서당문화진흥회, 또 보훈 무용예술협회 외에도 이 풍물단도 있어요. 네, 연희단 청년이라는 곡과 또 용담건무라고 해서 이 건무로 공연을 하는 팀까지 해서 모두 6팀이 저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듣기로는 이 광활루원 대표 관광지 상설 공연을 문화예술조합 섬진강 대표인 우진용 씨가 처음 제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 네. 그 사실 3년 전에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남원 문화재 야행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공모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때 만들어진 대표 프로그램들이었었습니다. 지금 상설 공연들이. 그래서 남원시 관광과에 이 프로그램들을 상설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했었고, 또 남원시 관광과에서 흔쾌히 이걸 받아줘서 지금 상설 공연이 되게 됐고요. 네. 이 상설 공연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공연단이 한 2개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제 6개 단체까지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리나 마당극, 무용, 풍물 이런 것은 공연 문화 예술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리 훈장님은 웬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셨는지요? 예. 먼저 남원시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남원에는 관서당이라는 서당이 있습니다. 관에서 만든 서당, 공립서당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으면서 향토 문화재로 돼 있는데, 남원시에서 그런 우리 문화를, 서당 문화를, 예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당 문화도 한번 우리 남원의 중심지로 해보자는 취지가 저희 서당문화진흥회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까 그 정희수 선생님은 그 훈장님이 막 아이들 한 문만 가르치면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전래놀이 이런 쪽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 또 그런 역할인 셈이기도 하죠. 이제 또 훈장님이 또 서당 공부를 할 때, 거기 체험도 도와주고 또 때로는 시범도 보여주고,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면 또 거기 고리 던지기나 또 투어놀이 그런 게 또 시설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마당에서 한마당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공부 별로 흥미 없는 애들은 그 던지고 놀고 그럼 또 서당 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공부해갖고 또 좋은 데 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상설 공연이 우리가 가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남은 팀이 있다고 합니다. 김미연 씨. 네, 저희가 강한루 상설 공연이 단체별로 25번 공연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는 뜨거운 여름이나 또 추석 명절 당일에도 2회 공연으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벌써 24번째 공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10월 22일에 저희 보훈무용예술협회 덩덕쿵 어깨춤은 마지막 공연입니다. 그렇구나. 마지막 공연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웃고 계시거든요. 뭔가 되게 홀가분한 느낌이신데 뒤에 계시는 김채미 씨는 어떤가요? 좀 시원한가요? 웃고 계시네? 어떤가요? 저도 좀 이제 오랫동안 공연을 했다 보니까 이제 끝나가는 게 좀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 이제 섭섭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무용수로서 이렇게 매주 춤출 수 있는 무대가 아직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20회가 넘어가고 끝나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금 뭐 아쉬워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김미연 씨 같은 경우는 확실히 홀가분해하고요. 네, 뭐 제대하는 군인 마음 같고 그 정도예요. 채빈 씨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쉽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김미연 씨
괜찮으세요? 홀가분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아쉽죠? 아, 그렇죠. 네. 홀가분하다는 거는 24일 공연을 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끝났다는 게 정말 홀가분하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어서 매주 이렇게 무용하는 친구들하고 공유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자주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 섭섭함은 조금 있죠. 네.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죠. 광활루원에서 우리 전통 문화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상설 공연팀 오늘 6분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남원은 소리의 고장인데 가왕 송옥록부터 안숙선 명창까지 정말 시대를 쭉 이어오는 우리 소리꾼들 명창들 많이 배출된 곳인데 우리 조규철 악단장님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남원시 운봉에 가면 비전 마을이라고 가왕 송옥록 명창 또 국창 박철월 명창의 고향이자 동편제의 소리가 시작된 곳에 있을 정도로 남원 우리의 소리의 성지입니다. 제가 그 정도는 워낙 유명한 명창분들이 계셔서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예. 아니, 알고 계시는데 자꾸 쳐다보고 하시네요. 써오셨어요? 홍성우 씨 별로 티도 안 나게 했는데 그걸 자꾸 이 상황에서 딱 넘어가 주셔야죠. 그거 났어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러신 거니까. 근데 다 알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짓궂은 관객들이 한 분씩 있죠. 마당극 하시면서도 보면. 아유, 짓궂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짓궂은 건 아니시고요. 예. 이 다른 관객분들께 조금 민폐가 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버스로 이렇게 단체로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침에 일찍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딱 걸려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시고 놀러 오셨으니까 반주를 또 한 장씩 하시고 광활로를 이제 찾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공연이 2시 공연이 있고 1시 공연이 있고 뭐 이런데 그때 되면 벌써 정말 연하게 이제 올라오셔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연 중에 마지막에 마지막 이제 엔딩 때 이 거의 한 진도아리랑을 항상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춤도 추시고 스트레스 풀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잠깐 정말 한 3, 4분 안에 이렇게 춤을 추시라고 권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첫 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서 저희가 네 이제 좀 앉아주세요. 앉았다가 노래 나오면 다시 일어나서 춤을 추시고 그래서 정말 끝까지 그렇게 춤을 추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이제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의 음악을 듣고 힐링을 받고 싶으신데 자꾸 시선이 이제 그쪽으로 그분들께 가니까. 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저희는 조금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조금 약간 이해는 되네요. 왜냐하면 점심 반주에 흥이 다 올라와 있는데 술이 막 올라왔는데 민요가 쫙 나오면 얼마나 흥겹습니까? 막 흥이 못 깨워가지고 막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누군가 들어도 흥에 겹게 만드는 그런 공연들 많이 있는 거죠. 네. 우리 섬진강에서는요 완월정 풍류하고 변사극 춘향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완월정 풍류는 광활루원에서 그 완월정에서 저희 민요하고 국악을 따라 부르기 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요. 변사극 춘향 같은 경우는 이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사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극을 하는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그 뭐 사진들 보니까는 그 광활루원 그 사진도 딱 나오더라고요. 막 상상이 되는데 그 광활루원을 막 산책하면서 걷다가 뭔가 신나는 우리 가락이 막 이렇게 들린다. 그러면 막 저도 그 가락을 따라서 찾아갈 것 같거든요. 소리에 이끌려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소리가 나면은요 관광객분들께서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는가 하고 자주들 찾아서 오세요. 네. 그리고 그 소리에 그 흥에 겨우셔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오셔서 흔히 야외 공연이라는 것이 축제 때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광활루에 오시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상설 공연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좋아하시고 흥겨워하십니다. 네. 막상 우리가 유명한 곳을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자. 하고 오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공연이 있으면 펼쳐지고 있으면 야, 보고 가. 맞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데 고소라 씨가 2인 다역을 한대요. 개그맨처럼. 네.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엄청 많은 건 아닌데요. 저희가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오전 11시에는 이제 소리꾼으로서 민요와 판소리를 이제 하고 또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오후 1시에는 변사극 춘향에서 춘향 역을 맡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후 4시 반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상설 공연은 아니고 저희 단체에서 따로 하는 공연인데요. 이때는 또 제가 그 심청가 아시죠? 심청가 안에 그 신봉사와 뺑파가 이제 황성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 뺑파를 제가 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이라고 해도 캐릭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몇 사람을 제가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저녁이 되면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네, 정신을 이렇게 놓고 이제 집에를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료 화면 보니까 변사하시던 그 남자분 뒷모습이 있어서 변사는 따로 있는 거죠? 본인이 다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이제 변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사극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가 마이크를 이렇게 마이크가 충당되지 않고 음질이 안 좋았을 때 변사가 테이블 하나 놓고 대본을 놓고 춘향이도 됐다가 이도령도 네, 됐다가 그렇죠. 해설자도 됐다가 변사국도 됐다가 했던 그거를 모든 것을 변사가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주인공은 변사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역할에 정말 인형처럼 입 모양이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크게 동작을 좀 하면서 보여드리는 것을 또 변사극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니 춘향가를 변사극으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근데 변사님이 안 나오신 거잖아요. 그분을 모셨어야 되는데 오늘 못 보는 거네 그러면. 못 보네. 시청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 1년 넘게 보셔서 저 친구가 못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KBS 사랑비는 당나귀에서 네. 트로트를 한 곡 좀 불렀더니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또 어떡하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또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변사를 하겠다고? 예, 준비됐어. 야, 욕심쟁이다. 박범 씨 네. 굳이 안 해도 돼요. 오늘 기차 떨쳐갖고 늦게 왔잖아요. 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잘 왔잖아요. 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뭘? 진짜 안 서운하세요? 예? 안 서운해요? 저는 안 서운해요. 아니 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전 볼래요. 아니 서운. 제가 서운해요. 시작 전에 연습을 엄청 했는데. 그래요? 하세요. 그럼 합시다. 연습한 거 하겠습니다. 네, 광범 씨는 확실히 준비됐고, 자 고소라 씨도 그럼 준비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변사극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고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고 공연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잘한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밤하시는 그 이야기. 변사극 춘향전. 이 드디어 아침마당 전북을 찾아왔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애달픈 사랑 이야기. 여러분의 우레와 같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고 하니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에게 급격하게 빠져버려. 남원을 돌며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디. 저기로 가볼까? 이게 추어탕에 들어간 미꾸라지요. 어머나 귀여워라. 안녕 미꾸라지야. 저건 김부각. 검게 생긴 것이 아주 윤기가 잘 흐르는 똑딱. 드셔보시게나. 아주 고소한 것이 맛이 나요. 아이고 저기 봐 춘향. 이건 오칠목각인데 우리 한번 깎아보겠소? 드륵드륵딱딱. 어머나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건 못 쓰겠어. 버리자고.
그래요. 치지. 괜찮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봐요. 진짜 내가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보길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재밌다. 네. 야. 진짜 잘했는데.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악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변사극. 아, 예. 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네. 또 곽범 씨의 현대판 변사 아주 재밌었고 무엇보다도 고소라 씨의 표정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재주도 좋으시고 잘하시는데 요즘 그 고소라 씨는 이 춘향 역할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춘향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리여리하고 예쁘고 뭔가 강단이 있고 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 저도 몇 년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저보다는 더 어린 친구들이 이 춘향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이 자꾸 들고 또 이 관객분들한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관객분들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들은 말이 하나 있어요. 월매보다 춘향이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노상놀이의 뺑파 역할이 맞는 나이가 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께 제가 내년부터는 춘향을 안 하겠다고 막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대표님께서는 뭐 지금도 예쁘다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그게 참말인지 거짓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떠신가요? 아니 저는 대표님 우 대표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춘향의 미모 우리가 압니까? 네. 혹시 보셨나요? 춘향의 미모? 실제로는 안 봤죠.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춘향의 그 강단진 거 있잖아요. 고전의 여성상이 아니라 아주 현대적인 여성상. 근데 우리 고소라 그 소리꾼한테 그런 강단진 게 보인단 말이죠. 아하. 우 대표님 맞나요? 예.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소라 명창은 어떤 거를 시켜도 똑부러지게 다 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섬진강의 보배이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대표관광지 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하고 네. 지금하고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제 마음속과 또 우리 대표관광지 사업에서는 영원한 춘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춘향. 정말 우 대표가 얘기하는 예쁘다는 말 참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소리 한번 준비하셨죠? 네. 제가 그냥 뭐 제대로 된 소리보다는 저희 관광지에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진도아리랑을 살짝 좀 알려드릴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진도아리랑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네. 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야 그래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진도아리랑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진도아리랑 해볼 텐데요. 네. 제가 이 한 소절을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무슨 절인지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진도아리랑 후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네. 아리랑. 맞습니다. 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너를 보고 나를 봐라. 내가 너 따로 살겄냐. 눈에 안 보이는 청 때문에 내가 너 따로 살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이 곡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 단체로 관광객 분들이 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들께서 저녁에 약주를 많이 하고 오셨을 때 이렇게 바가지 긁지 마시고 소파에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싸움 나시니까 이렇게 공손히 이 노래를 들여라. 그래서 너를 보고 나를 봐라. 내가 너 따로 살겄냐. 눈에 안 보이는 청 때문에 내가 너 따로 살지. 이렇게 알려드리면 어머님들이 박장대소를 하세요. 그 안에 의미가 너무 담뿍 들어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해 주시면 돼요. 너를 보고 나를 봐라. 시작. 너를 보고 나를 봐라. 내가 너 따로 살겄냐. 내가 너 따로 살겄냐. 눈에 안 보이는 청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청 때문에 내가 너 따로 살지. 내가 너 따로 살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 난네. 아리랑 아리가 난네. 좋습니다. 아유,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올해로 결혼 25년 차인데 오늘 또 제발 인나서 멋이라도 주라고 그랬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더 주무십시오. 아무튼 우리에게 흥겨운 선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 광안로원에서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광안로원 상설 공연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진도아리랑 할 때 우리 또 서당 문화 예. 우리 훈장님. 이 학교 훈장님 잘 따라 하시던데 말이죠. 예. 분위기 좋았죠? 어떻게 예, 같이 좋았습니다. 배우셨어요? 예, 아주 분위기가 참 좋네요. 이 흥이 네. 나고. 네. 별도로 우리가 이건 서당에서는 예전에는 음악을 많이 다루는데 근래 와서는 음악을 많이 못 다룹니다. 어허. 근데 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게 아니고 운율을 붙여서 읽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판소리라든지 민요라든지 등등 그런 소리를 들으면 조금 소리를 더 누르고 줄이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그걸 좀 쉽게 좀 접해서 따라할 수 있네요. 예전에 공자도 음악을 예. 사랑해서 예. 처음엔 사랑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다가 음악에 심취돼서 석 달 열흘을 예를 들어서 네. 고기 맛을 잃을 정도. 음악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 심금을 울려줍니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오늘 아니,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저는 오늘 서당 체험 뭐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옛날 공부방 체험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왔는데 분장실에서 뵙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수영까지 진짜 있는 진짜 진짜로 글을 가르치는 그런 훈장님이 맞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운봉에 있는 공안 서당의 대표 훈장이면서 또 운봉 향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요학교, 일요일 날 하는 학교 교장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에서 하고 있는 이 관서당 프로그램은 전통 서당 문화 진흥의 차원에서도 다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 훈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광주라든지 순천 등등에서 참여하는데 오늘 저만 좀 나오게 됐네요. 저희 그 촌장님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관서당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서당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향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건가요? 예, 향교 하면은 국가에서 세우는 국립, 관서당은 공립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당은 사립과 같아요. 그래서 서당은 인격자들, 글을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훈장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모셔도 가고. 네. 근데 향교의 특징은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관서당은 역시 공부만 하지 그 제사 지내는 그거는 갖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당은 서당인데 관자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이 관서당을 잘 활용화해서 서당 문화를 돌출시키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관서당에 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정인숙 씨는 남원에 사시니까 이 관서당에서 아주 훤히 알고 계시겠어요. 네, 지금이야 훤히 알고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거기가 광활루 후문 쪽에 네. 식당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나다 보면 항상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집이 하나 있는데 저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긴가 보다. 작년 최근에 네. 이제 서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서당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남원 사람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네. 옛날에 거기에서 공부했다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감동스럽게 또 말씀 전해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이제 방이 양쪽에 방이 하나 있고 툇마루로 가운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또 더 많이 알려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당하면 이미지가 그 김홍도 선생님의 그 이렇게 서당 그림 있거든요. 그 그림.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대건 촌장이 같이 이제 그 모범생들은 네. 항상 이렇게 그냥 내 훈장님 싸웁니다 이러는데 네. 곽범이하고 저 같은 애들은 꼭 덩어리 걷어. 막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려지네요. 잘 그려지네요. 네, 머릿속으로. 까불다가 아이고. 한 대 딱 맞아. 이랬던 왜 기억이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관서당에서도 혹시 지금 이러고 있나요? 해초리. 그러지는 않습니다. 관서당은 해초리가 없고요. 네. 대신 오시는 분들이 서당이라는 그 선입견들이 있다 보니까 저를 보는 순간에 또 당신 분들이 어떤 뭐랄까 요즘 옛날 같으면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냥 그 자리에서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다 잘 나름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은 해요. 단지 이제 와서 제가 이렇게 예의 맞는 손 잡는 거, 뭐 앉는 거 이런 걸 또 이제 지도를 하면 또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서당 하면은 회초리부터 생각나고 조금 약간 부담스럽고 그렇거든요. 정인숙 스님, 저처럼 뭔가 서당 하면 뭐 부담스러워,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분명히 있죠. 특히 어르신들은 좀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제가 출동을 하죠. 또 이제 관서당 안으로 또 모셔오는 게 또 제 또 전문 또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셔오다가 보면 아이들만 또 가족 단위로 많이 또 모셔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만 올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마당에 서 계셔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도포를 입히거든요. 도포를 입히면서 너희들만 하고 싶어?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고 싶어? 그러면 10중 8구 아이들은 또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또 함께 오셔서 함께 체험하고 가시고 또 흐뭇해 하시고 또 감사하다고 하고 가셔요. 네. 그래서 이제 추억도 남고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이 참 가족들이 남잖아요. 추억도 남고 사진까지 함께 남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연히 참여합니다. 또 고창에도 그런 서당의 전통이 지금 1907년에 지어진 도산서당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훈장님은 안 계셔가지고 하늘 전 따지 이렇게 몸 흔들면서 이러고 배울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해야죠. 네. 예, 훈자님 가능하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전통 서당에서 읽는 글소리법을 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원래 서당 체험을 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시간을 하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좀 한 2분 내에 해보겠는데 네. 아이들이 배울 때는 사자수학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어른들이 계시니까 명심보감에 이교편이 있는데 그 공자 삼계도라고 공자가 3가지 깨를 낸 일생을 갖다가 3등분해서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네. 한번 글자도 한번 읽어보고 소리도 한번 내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네. 지금 자료가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모두들 허리 펴시고 손을 모으고 한번 한번 일단은 배워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먼저 네. 스승님한테 예를 표하는 손잡는 공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수. 네, 일단은 공수. 남자는 왼손이 네.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가게 포개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꼽에다 놓고 배꼽에. 인사를 할 때는 원래 서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네. 이제 앉은 상태에서 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높이까지 올라가서 얘를 극지 갖춰서 이렇게 내리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공수, 음례라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큰절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하, 네. 그런 장소는 좀 큰절하기가 그래서 손을 잡고 금방 한 음례 중에 상음례랍니다. 제일 높이 올려서 불경을 극도로 표현하는 것. 자, 그러면 명심보감에 예전에 읽는 식으로 한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 한일날생 하늘날생 어조사직괴게 어조사직괴게 있을제 어조사오 어릴류 있을제 어조사오 어릴류 하나일해년 하나일해년 어조사직괴게 어조사직괴게 있을제 어조사어 봄춘 있을제 어조사오 봄춘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먼저 글자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뜻은 빼내고 끝 글자를 음읽기를 한다 그래요. 그럴 때 이제 낭독을 합니다. 소리를 낭낭하게 천천히. 제가 역시 또 선창을 해보면 한번 따라해 보는 네. 걸 하겠습니다. 일생지계는 제어유하고 일생지계는 제어유하고 예, 잘하네요. 일년지계는 제어춘하고 일년지계는 제어춘하고 음리를 붙이면서 일일지계는 제어인이니 일일지계는 제어인이니 유희불학이면 노무소지요 유희불학이면 노무소지요 준약불경이면 추무소망이요 준약불경이면 추무소망이요 인약불기면 일무소판이니라 인약불기면 일무소판이니라 아주 잘 따라하십니다. 처음 치고는 이 정도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읽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면 따라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읽고 전해드리는 거로만 하겠습니다. 네. 일생의 계책은 어린 나이에 달려있고 일년의 계책은 봄에 달려있고 하루의 계책은 새벽에 달려있으니 예를 들어서 어려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른이 돼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또 봄, 여름, 가을 시작에 봄철이 시작인데 봄에 만약 밭을 갈지 않는다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당연히 없겠죠. 네. 또 인시라는 말은 예전에 새벽 3시에서 5시 이른 새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시, 새벽에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하룻날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전에는 전날에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의 계획을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서
하루를 반성을 해요. 다 했나 못했나? 그래서 하루를 충실하게 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전날 계획이 아닌 하루. 그런 하루의 시작은 새벽.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모든 교육이 어려서 한다는 걸 습관성을 잘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 이게 아주 예전에 어른들이 그야말로 많이 읽었던 대목이고 또 오늘날의 그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교육열이 높은 것도 사실은 이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예. 가르침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응용이 되네요. 금요일 아침마당 전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아침마당 전북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43년 전에 우리 훈장 선생님을 만났으면 참 공부를 잘해갖고 지금 요직에 있을 것 같아요. 뭔 그냥 까불기만 있었는가 그냥. 안 그래요, 곽범 씨? 네, 지금 홍서구 MC님께서는 40몇 년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몇백 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칠판에 써 있는 거 이런 거 막 받아 적고 이런 공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일생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잘 맞아요. 네, 이렇게 낭독하고 아마 그럼 장원급제 해가지고 한참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을 것 같아요. 예. 아유 뭐 근데 이 머릿속에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이렇게 국어책 읽는 듣기 그냥 끊어서 읽는 것보다 음료를 넣어서 천천히 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삼락성이라고 세 가지 즐거운 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글소리, 마을의 어린이 아이들 소리, 그다음에 여인들의 다듬이 소리. 책이라는 것은 자기를 갈고 닦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또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요즘 인구 정책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 인구 정책에 보탬이 되고 여인들의 다듬이는 힘들 것 같지만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새소리가 다 아름다운데 특히 글소리는 낭랑하니 낭창낭창하니 이게 좋습니다. 그래 조금만 읽어도 마음에 흡족하게 빨리 다가오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우리 글소리 정말로 아름다우니까 이것을 잘 좀 연습 좀 하셔서 노래도 잘하시니까 보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수를 하고 우리 훈장님을 따라서 글소리를 하다 보니까 절로 마음이 정갈해지고요. 보통 우리 어린들이 낙장부리, 밀수불태 이런 거 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남원에 가게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저희가 오며 가며 지나가다 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잡진 않아요. 15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훈장님과 공수 예절, 손잡는 예절이라도 한번 배우고 갈 수가 있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사진이라도 훈장님과 함께 관서당의 기운을 받으면서 사진을 찍고 가게 하거든요. 또 그것도 좋아요. 사진을 찍으면서도 또 그냥 찍지 않고 그 순간에 또 훈장님이 잠깐 손잡는 거, 조금 예절, 고개 숙여서 하는 거 그런 마음이 또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지나시는 길에 서당문화체험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훈장님께 이렇게 받고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조교천 전사님께서 낙장부리 배워갖고 없는데 이게 없어. 보통 우리 아, 예. 이해됐고요. 예.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시간표를 봐도 수업 시간이 있고 중간에 왜 특할 시간도 있고 오락 시간 있고 맞아요. 이런 것처럼 공부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전래 놀이로 놀아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2번, 3번 가고, 예, 자주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놀이가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원래 서당 체험을 오후에만 하는데 춘향제 기간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했어요. 그래서 평일이 있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왔거든요. 단체로. 그래서 이제 관서당에서 앉아서 잠깐 훈장님하고 하고 또 마당으로 불러서 아이들하고 또 전래놀이를 재미있게 해줬어요.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동대문 놀이 그런 것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또 그 유치원이 간 다음에 또 막 급히 온 거예요. 네. 선생님이 아까는 다른 반이 왔었는데 오후에 잠깐 다른 반이 또 와서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빨리 끝나기 전에 오라고 해서 또 한번 재미있게 하고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가을에 또
이제 유치원 이제 수요일 오전을 유치원하고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줄을 섰어요. 그래서 그렇더라. 아이들하고 또 재미있게 또 그런 행사가 있어서 아이들 재밌게 잘 놀았어요. 네. 우리가 소리로 지금 귀가 트였고요. 그리고 글 공부로 목청이 트였으니까 이제는 좀 몸을 풀어볼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춤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네. 보훈 무용 예술협의회 김미연 씨. 우리 춤이라고 하면 어떤 춤인가요? 저희는 전통적인 한국 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살풀이, 태평무, 뭐 부채산조, 뭐 장구춤, 소고춤, 뭐 한국 창작무용, 뭐 네. 이렇게 진도북춤까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춤으로는 관객과 소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원에 억스라는 그룹의 사랑가 음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남원 사랑춤이라고 있어요. 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춤이죠. 그래서 그 춤의 간단한 동작을 관객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마무리 엔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남원 사랑춤이라고 하면은 뭔가 막 사랑이 막 샘솟을 것 같은 그런 춤인가 봐요. 이 춤은 원래 그 7, 8년 정도 전에 한국무용협회와 남원시 문화도시에서 같이 개발한 춤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춘향제 때 이렇게 큰 행사에 저희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파견을 해서 배워가지고 이거를 같이 춤을 췄었는데 이제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흐지부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객들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뭐예요? 왜 그래요? 예? 왜? 어디가? 아니 뭐 다 끝났다고 벌써? 소리도 배웠지, 네. 네. 글도 배웠지, 그렇지. 쳐야죠 이제. 다 배우는 날 춤추겠다고? 아닙니까? 배워서.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는 저희 뭐 건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볼 수 있나요? 사랑춤. 네. 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파트너랑 같이 해야 되는 춤이거든요. 네. 그럼 곽범 씨랑 이지호 씨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잘 일어났네. 아니 근데 오늘 박범 씨 의상이 또 네. 존 트라볼타 의상 같아요. 예. 아무튼 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죠? 존 트라볼타. 보여줘. 예. 우리 오늘 커플인데요. 네, 오늘 그러네. 그러네요. 네. 맞네, 어떻게 맞네, 맞췄대?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공연 중에 관객들하고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작, 세 동작으로 가르쳐 드리고요. 뒤에 부분은 시간상 그냥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이 그럼요. 네, 그러면 이 춤은 사랑춤이기 때문에 사랑의 총알을 많이 쏴야 됩니다. 사랑의 춤.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뭐 이렇게 네, 네. 마음껏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 사랑의 총알을 쏘고 보고 보고 쏘고 쏘고 보고 보고 쏘고 쏘고 자, 두 번씩 반복할 건데요. 그다음 두 번째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머리 위로 큰 하트. 큰 하트, 작은 하트, 쏘고 쏘고. 자, 그리고 이제 짝꿍 파트너가 있으니까 짝꿍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네. 자,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무릎 치고 안 무릎 들었지. 치고 무릎 치고 세 번. 세 번. 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반복을 한번 해보고 음악 틀고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럼 두 번씩 할 겁니다. 준비 시작. 쏘고, 쏘고 보고 쏘고 보고 엉덩이 흔드는 걸 빼먹었군요. 자, 빼먹기도 하는 죄송합니다. 시작. 쏘고 보고 쏘고 보고 엉덩이 둘, 셋, 넷. 한 번 더. 쏘고 보고 쏘고 보고 하나. 곽범 씨. 잘하고 있습니다. 네. 큰 하트, 작은 하트, 쏘고 한 번. 큰 하트. 힘드세요? 하트. 쏘고. 자, 박수치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세 번. 네. 자, 그러면 뒤에 동작은 그냥 뭐 잘 따라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 듣기로는 아이돌 출신이라고. 아유 무슨 예, 아이돌이지, 네, 아이돌. 그러면 저희 음악 주세요. 네. 갑니다. 시작. 보고. 자, 큰 하트.
하트 작은 하트 쏘 다이아몬드 스텝. 다이아몬드 스텝. 뭐야 이거 안 알려줬잖아. 따라하시라고 자, 찌르기. 그만 찌르세요. 어려운 게 많네. 한 번. 찌르고 하트 찾아가 볼까요? 자, 짝꿍하고 팔 당기게요. 반대로. 물렁고 간다. 물렁고 간다. 자, 1위 한번 볼게요. 꽃처리 뽑아도 네 하트 자, 차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 재밌어요. 아니 근데 우리 악단장님은 그냥 혼자 쓸쓸히 계시다가 딱 다가가서 박수 이렇게 같이 하자니까 호응도도 좋고 정말 좋아하시네요. 진심으로. 아예 앉아서 이거 하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진정시키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랬어요. 야, 근데 어찌 음악하고 이 춤하고 비트가 딱딱 맞으니까 춤에 소질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금방 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김채빈 씨, 관객들이 많이 좋아하죠? 네 맞아요. 굉장히 즐겨 하시긴 하는데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관객들한테 안무를 가르쳐 드리고 같이 춤추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춰주세요 하는데 일어나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가 이제 20회 넘게 공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꼭 공연마다 한두 분씩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또 남은 사랑춤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고창도 소리의 고장, 남원도 소리의 고장인데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남원 시민들이 엄청 부럽습니다. 남원 사랑 춤이 있다니요. 고창 사랑 춤은 없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힘이 난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 하셨는데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어도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 상설 프로그램이 마당극처럼 이제 관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출연자들이 직접 무대 공연 소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춤도 추고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사회를 제가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춤을 추는 사람인데 마이크를 잡고 이제 입을 떼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가지고 대본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대본대로 그대로 읽고 그대로 내려오고 처음에는 이제 그랬다가 이제 매주 진행을 하면서 조금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네. 좀 한두 마디 정도는 덧붙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할수록 무대에 설수록 느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네. 같이 앉아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 불러주시면 조규철 악단장님 세트로 싸게 모십니다. 그리고 같이 또 했으니까 DC 해드리니까. 그런 대신 방법도. 선입금 후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또? 예, 무용을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 무대를 하실 때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다고. 그렇죠. 김채민 씨. 그렇죠. 네. 보통 무용 공연은 이제 무대극에서나 이렇게 네. 실내 공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광활로원 이렇게 대표 관광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옥촌 조감님 살풀이 명무관에서 잔디밭이에요. 네.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건 항상 매 주마다 날씨 체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날씨. 맞아. 비가 오거나 네. 날씨가 너무 뜨겁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공연, 무용은 솔직히 많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나 모든 관객들이 저희의 호응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뭐
너무 관객들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없고 그럴 때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네. 남원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 가깝게 사시니까 잘 많이 오시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산책 코스 저희가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이게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하면 이렇게 오셔서 보고 가시기도 하시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잔디밭이다 보니까 의자도 없었어요. 관객들이 앉는 의자. 그러니까 서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정말 제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게 제일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뭔가 그렇게 잘 꾸며진 무대도 아니고요. 또 직접 아까 그 김채비 씨는 사회들 직접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상설 공연 하기 어떻게 괜찮아요? 아,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좋았었던 게 일단 사회 보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되게 좋았고 또 이제 공연하는 것도 춤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 설 기회들이 한창 많이 조금 없었다가 다시 이제 무대를 막 이렇게 서게 되니까 제가 춤적으로 다시 살아난 느낌을 받아가지고 더 즐겁게 공연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미연 씨가 이 상설 공연에 참여하게 된 게 이 후배들 자리 때문에 섰다라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좋은 얘기니까. 아, 네. 저는 지금 2002년도부터 남원 시립과학연수원에서 이렇게 시민 대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공, 이렇게 우리 김채빈 씨처럼 전문 무용수로 이렇게 전공을 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뭐 직장에 있는 친구들은 뭐 타이든 자이든 열심히 뭐 무대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프리로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대가 있어서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이런 무대가 없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무대 사라지지 않으려면 이런 프로그램 또 기획을 많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대표님이. 아무래도 뭐 청소년을 위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예술 무대도 많이 기획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뭐 김미연 선생님하고도 같은 공감인데요. 사실은 뭐 남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도시로 다 지정돼 있는 곳이 청년들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청년 예술인들은 그 속에서 더 견뎌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공연 예술이라는 게 보통 4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이면 대부분 다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한 6개월간의 공백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청년 예술인들도 견뎌내기가 힘들고 또 그 청년 예술인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공연단들은 더 힘든 혹한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상설 공연이라는 게 있으면 확연히 청년들의 안착도가 높아지고 공연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로 인해서 그 다음 해에 이 공연자들이 더 나은 실력으로 시민들께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실제로는 공연하는 이 사람들 섭외하기가 좀 이제 열악하고 만만치 않으니까 이를 악물고 그냥 1인이 다 공연하는 일이 많다고요. 네, 실제로 정말 그런 게요. 아무래도 단체가 이제 소규모이다 보니까 대체 인력이 없을 때가 이제 종종이 아니고 정말 대체 인력이 없죠. 그래서 아파도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변사극에서 이제 저희 단원 중에 남자 소리꾼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날 장염이 이제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픈데 이제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공연을 취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해볼게 하고 이제 공연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결국은 병원으로 바로 예, 끝나고 바로 이제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 천지지변이나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참 안타깝죠. 네. 그 김채빈 씨는 이렇게 남원에 이렇게 무대가 많아지는 거, 그리고 또 무대가 많아지면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특히나 이 전통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무대들이 이제 남원 곳곳에 생긴다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줄 것이고, 네. 또 저는 이제 공연을 할 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공연을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보러 오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공연을 하면서 관객석에 있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내 춤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무대를 보고 저 아이도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뭔가 예쁜 옷 입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 무대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무대가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지면 그 아이들이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네. 또 인재 양성도 되고 그렇죠. 남원에 또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공연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본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이걸 조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서당 문화. 네, 근데 이게 홍보를 나서서 좀 해야 될 만한 자리가 곧 있다고 하는데 소개를 우리 또 촌장님께서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서당 문화가 오래된 겁니다. 한 1800년, 1600년 막 이러는데 어쨌든 1000년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게 유구한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외정당 시대 좀 맥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말살 운동이겠죠. 그것을 서당에서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10월 22일에서 23일 날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이라는 것을 남원 광활루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이제 소리를 아까 읽으셨죠? 그것을 안 보고 하는 거, 이제 암송을 합니다. 네, 암송을 하고 또 예를 들어 남원의 춘향이 그 옥 저갈 때 이몽룡이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하면서 그 시를 짓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지었으면 그걸 붓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서예라는 소위 시어라는 그것도 이렇게 해서 세 종류를 시험 보는 것처럼 합니다. 이제 대를 붙여서. 그래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내려온 지 2002년도 지금부터 20살이 돼 갑니다. 약관이 됐죠. 옛날 같은 약관이 관례도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 이 문화가 전통 서당 문화가 중국, 아시아 이런 소위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유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 보존 계승할 수 있게끔 많이 좀 관심 가져주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이분들에게 드릴 책, 오늘의 책. 과연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의 책은 딴 생각입니다. 저희가 마을 어르신들하고 밤마다 딴짓거리라는 마을 학교를 해본 적이 있고 하고 있는데 딴짓 말고 딴 생각. 뭔가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 이런 건데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페라땡, 메르세데스 벤땡 막 이런 또 아우땡 이런 자동차죠. 외제차들. 그렇죠. 외제차네요. 유럽 차들이죠. 이 차들을 디자인하고 지금도 자동차 디자이너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예요. 17년 동안 유럽 생활을 또 디자이너로 살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 아주 일상의 것들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딴 생각을 기획을 잘 해주시라고 우리 우진용 대표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주 안 일어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올해 공연으로 이제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좀 서운함도 있고, 사실 여러분이 띄워주셔야 우리 또 청소년들도 보고 어르신들도 보고 즐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 마지막 공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아무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자, 3일간의 또 황금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답답하니까 오늘 곳곳에 행사가 많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손잡고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제들도 펼쳐지니까 잘 골라서 잘 다녀오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저희는 또 인사를 우리 또 훈자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